이란이 미국의 휴전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일시적인 휴전 대신 종전만 수용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란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공세하면서 중재국의 협상안도 중요한 제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부모를 총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과 10시간 넘게 대치하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재외교육기관에 새 한국어 교과서가 배포됩니다. 올해부터는 유아 교육과정도 포함됐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축제 행렬 속으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최소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휴전 제안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일시적 휴전 대신 완전한 종전만 수용하겠다며 제재 해제 등 핵심 요구 사항을 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제시한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이란 정부가 미국의 제안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이란 관영 통신은 이란 정부가 최대 45일까지 전쟁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종전안에 대한 답변서를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종전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을 답변서에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군사적 충돌의 전면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운항의 새로운 규칙 마련, 전후 재건 지원 및 대이란 경제 제재 해제 등이 담겼습니다. 2단계 종전안, 즉 휴전 뒤 호르무즈 해협부터 개방하고 그 다음에 포괄적 종전 합의를 도출하자는 제안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기존에도 미국이 협상 도중 이란을 폭격한 적이 있는 만큼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일시 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란 최대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아살루이에를 타격해 이란 석유화학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핵심 시설 2곳이 모두 가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란은 공격을 받은 건 맞지만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은둔 중인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같은 날 공습으로 숨진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 수장에 대해 이번에도 육성 대신 SNS 성명으로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중동 전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재국이 내놓은 협상안은 중요한 제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미국 동부 시각 7일 저녁 8시, 한국 시각 8일 오전 9시까지로 새로 제시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 예고한 대로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는 미국의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시한 만료 4시간 안에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엄포했습니다. The entire country can be taken out in one night, and that night might be tomorrow night. 기자회견에 앞서 트럼프는 중재국들이 마련한 45일 휴전안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전제로 미국과 이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s a significant proposal. It's a significant step. It's not good enough, but it's a very significant step. 한편 동맹국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핵 위협에 맞서 미군을 보냈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다. 또다시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Australia didn't help us.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Japan.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장교 조종사 구출 작전의 성과를 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가장 대규모이자 험난했던 수색 작전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며 이란전의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려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계속될 것인지 묻는 질문엔 그렇다고 하면서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부모를 총기로 위협하며 약 14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한 끝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전 8시 40분경 위스콘신주 밀워키 브렌트우드 인근에 위치한 주택에서
33세 한인 남성 벤스 리 씨가 부모를 상대로 총기를 이용한 인질극을 벌이며 경찰과 14시간 동안 대치하다 결국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가족 간 말다툼에서 시작됐는데 용의자는 부엌 용품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 자신의 형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우리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권총 등을 소지한 채 부모를 향해 방에서 나오면 총을 쏘겠다고 위협했고 부모는 안전을 위해 방 안에서만 머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치 과정에서 경찰이 드론을 투입했지만 이 씨가 2층에서 산탄총을 발사해 드론을 격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과거 캘리포니아에서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에 따라 총기 소지 자체가 불법인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씨는 최근 음주와 메산펜타민 마약 성분도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체포 불응, 총기 불법 소지, 무기 사용, 난동 및 재산 손괴 등 총 16건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보석금은 5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140년 이상의 징역형과 35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재외교육기관에 새 한국어 교과서가 배포됩니다. 올해부터는 유아 교육 과정이 포함된 것도 특징인데 어릴 때부터 모국어를 접하기 쉽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은 한국어 교육 등 한국으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4년 한국유학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 이후 2차례에 걸친 유학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한인 2세뿐 아니라 비한인 학생들의 참여도 두드러졌습니다. K문화 확산에 따라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겁니다. 또한 출생 인구가 정체된 상황에서 지역별로 한국 학교가 신설되고 있는 점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글에 대한 그런 많은 관심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 특별히 한국인 2세들은 정말 한국인 2세로서 두 가지 언어를 자기 원래 모국어인 한국어와 영어를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난주 2026학년도 한글 학교 교재 3만 3천여 권이 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와 국제 한국어 교육재단이 제작하고 있는 이 교재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주 등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119개 교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한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글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잘 접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한글 교과서는 매년 개정 작업을 거쳐 배포되는데 올해부터는 유아용 교육 과정이 포함됐습니다. 모국어를 필요로 하는 2세 자녀들은 물론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저연령대 비한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곳 교재들은 문화 다양성 때문에 여기 환경에 맞춰서 교재가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언어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전달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은 올 하반기 한국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추가 배포하면서 한국어 교육 확산을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LA 지역 노스리지에서 20대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뺑소니 차량은 피해자를 차량에 끌고 달리다 그대로 도주해 경찰이 체포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뺑소니 사고가 어제 저녁 8시 15분쯤 노스리지 로스코 블러바드와 하이트 오크 애비뉴 인근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뺑소니 차량은 2006년형 혼다 어코드로 차량 색상은 회색이며 동쪽 방향으로 주행 중 보행자를 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직후 보행자가 차량에 걸려 일정 거리를 끌려가다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운전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20대 보행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LA경찰국은 사고 차량이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끌고 계속 달려 보행자를 숨지게 했다며 뺑소니 차량 운전자 체포를 위해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린 축제 행렬 속으로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해 최소 15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오후 2시 30분쯤 루이지애나주 뉴이베리아의 축제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라오스 새해를 축하하는 퍼레이드가 한창이던 거리로 갑자기 SUV 차량 한 대가 속도를 내며 돌진했습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운전자가 엔진을 공회전시켜 굉음을 내더니 갑자기 퍼레이드 행렬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켜 사람들을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등 최소 15명이 다친 가운데 축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운전자 남성은 57세 토드 랜드리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7%로 경찰은 음주운전, 부주의 운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용의자를 체포한 가운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나들이객들이 붐볐던 롱비치의 한 공원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쯤 디포레스트 공원에서 부활절 달걀 찾기 행사에 참여한 방문객이 사람의 두개골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이에 경찰과 함께 LA 카운티 검시국 검시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유해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LA 강을 끼고 있는 디포레스트 공원은 자연 산책로와 스포츠 시설, 놀이터 등이 갖춰진 곳으로 축제 분위기 속에 전해진 이번 소식에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물체가 실제 사람의 유골인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민당국이 배우자 영주권 심사에서 신청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방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웃 진술과 소셜미디어까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면 이제 심사관이 예고 없이 집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당국의 배우자 영주권 심사에서 이른바 현장 방문이 실제 집행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산하, 사기탐지국 FDNS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신청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실제 동거 여부와 생활 실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주로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불시에 이루어집니다. 심사관들은 같은 방 사용 여부, 생활 흔적, 공동 거주 환경을 살피고 현장에 있는 가족 구성원 정보도 수집합니다. 확인은 가정 내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차량 등록국인 DMV 기록, 공과금 납부 내역, 이웃 진술,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교차 검증됩니다. 특히 인터뷰에서 한 진술과 실제 생활 환경이 일치하는지를 직접 비교하며 불일치가 발견되면 추가 인터뷰나 사기 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사관의 방문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불필요한 거부나 허위 진술은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부부가 동일한 주소를 DMV 기록에 등록해 두는 것, 그리고 실제 공동 생활을 증명하는 서류를 평소에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스티브 힐튼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연방정부의 지원은 물론 스티브 힐튼과 같은 훌륭한 주지사가 있다면 캘리포니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다라며 힐튼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2011년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 당선부터 현 게빈 뉴섬 주지사까지 민주당 출신이 주지사를 맡아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3선 출마가 불가능한 규정에 따라 올해 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합니다.
힐튼은 보수 성향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의 높은 주택 비용과 유가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변화를 원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15년간 이어진 일당 독재 때문이라며 이 모든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맷 마한 산호세 시장은 스티브 힐튼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선출될 경우 경제 붕괴는 물론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급습 작전이 강화되고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따르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의 유인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의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에서 가장 먼 곳까지 나간 인류라는 새 기록을 썼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MBC 뉴스 등은 동부 시간 기준 오늘 오후 1시 56분 아르테미스 2호가 지구에서부터 24만 8,655마일 지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970년 4월 아폴로 13호가 세운 최고 기록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오늘 비행을 이어가며 오후 7시 7분쯤 지구에서 25만 2,760마일 떨어진 지점까지 도달할 예정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엇갈린 등락으로 출발한 후 평소보다 좁은 폭 안에서 강세와 혼조세를 오가며 출렁인 뒤 결국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지난주를 18주 만에 최고의 주로 기록했던 흐름을 놓지 않고 이어갔지만 전반적인 장은 기대만큼 강하게 탄력받지는 못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이 휴장했을 때 발표됐던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는 무려 전망치의 3배 가까이 급증하며 1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발표된 ISM 서비스 PMI는 예상치와 전월 기록했던 3년 6개월 최고치를 모두 하회했지만 21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지속하며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했는데요. 하지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불안감을 키운 상황에서 내일부터 줄줄이 발표되는 내구재 주문, 개인 소비 지출, GDP 확정치와 CPI는 부담을 더했습니다. 그로 인해 매수 심리는 충분히 자극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을 보이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오히려 포모 현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가운데 분위기가 급반전될 수 있다는 긴장감은 개장 내내 고조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